예, 앞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래부터 목적으로 했던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Descriptive Statistics라는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셋을 describe, 설명하기 위한 통계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문을 써도 그렇고 보고서를 쓰면 보고서를 쓰고 제 생각에는 뭐든지 데이터셋을 다루는 일들에 대해서는 디스크립티브 스탯을 표기하는 일들이 어디선가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차트나 내 슬라이드가 결과 중심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맨 밑에 깨알같이 적혀져 있어야 되는 게 제 생각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통계량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Initial Description, Summary Statistics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Variable도 되지만 Visualization도 훌륭한 Descriptive Statistics가 됩니다. 예를 들면 히스토그램, 위와 같이 그린 히스토그램도 분포를 알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박스플롯도 분포를 아는데 도움을 주죠. 다음과 같이 우리가 Matplotlib을 이용해가지고 박스플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다스의 시리즈 데이터셋 특정 컬럼에 대해서 박스플롯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요게 박스가 뭐예요? 박스인 거죠. 여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있는데 여기는 요 박스의 밑단이 뭐냐면 Q1 퀀타일 25% 라인입니다. 25% 라인이 Q1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위에 있는 박스, 여기 있는 요 박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75% 퀀타일 Q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1과 Q3로 이렇게 박스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중간선이 있죠? 여기 중간선은 뭘까요? 중간선은 메디안 라인 되겠습니다. 메디안 라인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것 같이 미니멈 바가 있고 여기 있는 것 같이 맥시멈 바가 있습니다. 미니멈 바, 맥시멈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따다다다다 이렇게 점들이 쭉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위와 같이 요 미니멈 바, 맥시멈 바를 그리는 것은 다양한 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해석을 돕기 위해서라면은 이 양쪽에 얼마만큼을 더하고 빼서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IQR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방법인데 Q3와 Q1 요 박스의 그 하이트를 보고 박스의 하이트에 1.5배, 1.5배만큼을 해가지고 덧셈을 해서 Q3에 덧셈하는 방법, 1.5만큼 Q1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죠. 이분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분리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딱 요런 건 아니고요. 박스플롯에서 특히 강조점을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majority of distribution 어디에 있는가, 메디안을 쓰니까 더 그런 게 느낌이 나죠. majority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outlier는 어디에 발생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박스플롯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나 박스플롯 등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요런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쓰이는 다양한 넘버들, variable들이 mean과 median, variance, quantile, variance의 친구로는 standard deviation도 있겠죠. 요런 숫자들과 차트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이런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혹은 의사결정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 분석이 말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차트와 계산해보는 베리어블들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얘기했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Empirical mean과 Empirical variance입니다. 샘플 mean, 샘플 variance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특정 샘플에서 얻어진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 우리 수업에서 논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것은 논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통계량의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을 이제 짚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쉬운 얘기부터 합시다. 어떤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 이 주어진 데이터셋의 엠피리컬 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엠피리컬 민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퍼스트 모멘트에 대한 계산은 이거는 어디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 일단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엠피리컬 민을. 이거는 다른 디스트리뷰션 가정이 없어도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엠피리컬 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다른 논의가 사실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민 스퀘어드 베리언스부터 시작됩니다. 민 스퀘어드 베리언스 혹은 민 스퀘어드 데비에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뭐 다음과 같이 베리언스라고 통칭해서 부를 텐데 n개에 대한 베리언스가 되겠죠. n개에 대한 베리언스가 되겠고 이 베리언스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뭐 이 n이 아주 많아지면 이게 진짜 트루 민이 된다는 건데 파퓰레이션의 베리언스가 된다는 건데 특정한 값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특정 값이 이제 이거는 sampled value. sampled value가 여기는 empirical mean과 어떻게 deviate 하고 있는가, 얼마나 deviate 하고 있는가를 squared deviation으로 잰 것이 되겠습니다. squared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이제 스케일에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스퀘어드를 했는데 이 스퀘어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왜 그렇겠습니까? 뭐 앱솔루트 밸류를 취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앱솔루트 밸류를 굳이 취하지 않고 스퀘어드를 쓰는 방법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뭐 나중에 이제 러닝의 학습에도 연관성이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것들이 이퀄 베리언스를 가진 상황에서의 가우시안 분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스퀘어드 밸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정의에 따른 내용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스턴시 되어 있는 샘플로 생각을 하면 n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xi에서 빼기 엠피리컬 민을 뺀 스퀘어드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뭐 됩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 여기 있는 메소드 1이 되겠습니다. 메소드 1을 살펴보면 뭐 에버리지 일단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데이터 x1 여기 x1 베리어블이었죠.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계속 썸을 하고 이제 카운트로 나눠주게 됩니다. 카운트로 나눠주는 게 이게 랭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플로트를 굳이 쓴 이유는 이제 소점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누기 하고 에버리지 하고 프린트 에버리지 하면은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서 베리언스의 정의를 진행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플러스 매스 파워 자승을 위해서 저기 있는 자승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자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브젝트 데이터에서 에버리지 앞에서 계산했던 에버리지가 와서 얼마만큼 디비에이트 하는지 자승을 계산해서 덧셈을 계속 시그마 덧셈을 계속 해나가고 다 끝나고 나면 나눗셈을 한다. 사이즈로, 랭스로. 그럼 베리언스가 나온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거기에 스퀘어 루트 씌우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확보된다. 라고 하는 것이 메소드 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메소드 1에 좀 걸거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는 포르프가 병렬이 아니라 이렇게 시퀀셜리 콜 돼야 된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포르프 이거 무조건 다 돌아야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포르프 또 돌아야 되니까. 포르프를 하나로 통합할 방법은 없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두 번째 포르프에서 에버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버리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또 포르프가 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즉 이 데피니션, 바이 데피니션으로만 계산을 하면 그런 포르프를 이 두 개의 포르프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수리적으로 조금 더 따져보면 포르프를 합칠 수 있죠. 수리적으로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합시다. 여기 내용을 이제 스퀘어드로 하면 xi squared,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하고 중학생 수학인 거죠. EXI 곱하기 ENX 플러스 ENX의 스퀘어드.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서메이션들이니까 시그마가 앞으로 이렇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곱셈 다 덧셈 다 덧셈의 관계잖아요. 시그마도 덧셈이니까 다 덧셈의 관계니까 이게 앞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xi 스퀘어드에 이제 시그마 라지 시그마 붙게 되고 시그마 i는 1, 1 to n까지 시그마 라지 시그마 i는 1 to n까지 xi가 다음과 같이 붙고 2n 2 곱하기 민 x는 뒤에 있는 이터레이션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묶어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어떤 거죠? AB 플러스 AC는 A의 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 그냥 이렇게 곱셈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요 뒤에 있는 요 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요 파트가 뭡니까? 그냥 썸하고 나누기 하란 말은 그냥 ENX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썸하고 나누라는 말은 ENX의 n을 곱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딴 나눠버리면 이 2의 ENX 곱하기 ENX가 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요거랑 동일한 차수가 돼버리죠. 동일한 차수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다음과 같이 내려오게 되고 앞에 있는 건 뭐 별 영향 없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퀘어드의 에버리지, 스퀘어드의 에버리지 빼기 에버리지의 스퀘어를 빼면 바로 베리언스가 된다.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베리언스의 수식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요 계산하는 과정 중에 민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민이 따로 있을 필요는 없고 민은 맨 마지막에 스퀘어드에서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르프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하면은 위와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버리지와 에버리지 스퀘어드를 만들어 놓고 에버리지는 에버리지대로 쭉 가고 에버리지 스퀘어드는 여기 요 앞에 있는 요 영역 계산하겠다는 거죠. 에버리지 스퀘어드를 다음과 같이 쭉 계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에버리지는 또 랭스로 나눠주고 에버리지 스퀘어드도 랭스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스퀘어드를 뒤에서 하고 에버리지를 스퀘어 해가지고 빼주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럼 베리언스가 된다고요. 베리언스에다가 매스 스퀘어 루트 해가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해가지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러면 포르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있는 거예요? 포르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포르프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게 더욱더 컴플렉시티가 떨어졌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되는 오퍼레이션들이 뭐 나름대로 여기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다 결국에는 오더 오브 n 로직들이어가지고 오더 오브 n 로직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 알고리즘이 컴플렉시티를 따진 주차가 넘어갔나요? 따졌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오더 오브 n 로직이기 때문에 뭐 크게는 상관없으나 하지만 또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의 편의성은 확실히 있죠. 뒤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로 mean squared variance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mean squared variance, mean squared deviation이 sample variance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샘플, empirical 세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 데이터가 샘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샘플 베리언스의 샘플 베리언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만 달라지냐면 앞에 여기서는 n분의 1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n-1분의 1로 이렇게 n-1으로 나누는 것만 달라져요. n-1으로 나누는 요 부분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민 스퀘어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다 계산할 수 있고 요런 단축화된 수식도 상당히 유사하게 연계되는데요. 그러면 왜 여기서 n-1으로 굳이 샘플인 상황에서는 수행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샘플 바리언스가 여기 나와 있는 unbiased estimator라서 그렇습니다. unbiased estimator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샘플의 개수가 많아졌을 때 true estimator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이 점점 커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샘플 바리언스가 훨씬 더 샘플링의 바이어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